정책주는 한 번 쏘면 일단은 500% 이상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경기 침체 확률 60%, 5년 만에 찾아오는 역대급 기회, 10배 상승할 정책주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컨텐츠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텔레그램 방 구독자분들이 3,000명을 넘어가서 제가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이라는 요 전자책을 일주일 동안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터치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전자책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6%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도 거의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해서 달러도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전 세계 경기 침체 확률이 60%까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이 계속적으로 폭락하는 이유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그럼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 그래가지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고,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수입도 감소가 되고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하면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이 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미국이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대비책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원자재 가격을 뭐 하락시켜 가지고 제품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보다 물론 관세를 두드러 맞은 나라들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 자체적으로도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 부채가 거의 뭐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직후 거의 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정부 자체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뭐 설마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것이 또 불확실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미국 시장을 계속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J 장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3개월 이내에 다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중으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의 국채 만기가 또 이제 돌아오거든요. 미국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SCI 이머징 마켓에 대한 차트와 그 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차트 흐름을 보면, 일단은 최근에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선진국 지수 대비 낙폭이 훨씬 컸고, 상승을 할 때에도 선진국 지수가 상승을 더 크게 했습니다. 신흥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 들어간 자금들이 앞으로는 이 신흥국 쪽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어느 정도 이러한 전 세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10년 만에 찾아오는 선진국 지수의 이머징 마켓 유입,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만 보더라도 신흥국 지수가 훨씬 더 변동성이 적었던 그런 이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진국 지수만 계속 날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이 10년 좋았다면 신흥국 시장도 10년 좋아야 되고, 신흥국 지수가 10년이 좋았다면 미국 지수 10년 좋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진국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로 넘어가는 그 대세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또는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도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를 계속 발목을 잡았던 탄핵 관련해서 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다시 증시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 흐름을 보시더라도 미국장은 5% 6% 빠지는데 우리는 1%도 안 빠져요. 근데 우리 시장은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지만 올해는 가장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전 세계 대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노리는 해외 투자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관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25% 이상으로 나빠지진 않잖아요. 앞으로 뭐 25%에서 20%, 5% 아예 없애주거나 그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부과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 하나가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통령 공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생기면서 시장이 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부적 내부적 불확실성들이 웬만하면 다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었죠.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60일 동안의 이 시간표다.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엄청난 뭔가 이 주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바로 정책주 재료예요. 인맥주 재료, 정책주 재료가 있으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60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정책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대선을 할 때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한반도 대운하, 그 다음에 4대강, 정비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이슈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하고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정책주로 엮이면서 이게 무려 2000%나 상승했어요. 바닥에서부터 200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는 한번 쏘면 일단은 500% 이상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 정책주 랠리가. 그러니까 딱 지금 2001년도 대선 이후 조기 대선 한다고 했을 때 25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5년이 안 됐지만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저출산 관련된 그런 정책주였죠. 이것도 1000% 상승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종목이었습니다. 하여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주들은 강력한 시세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조기 대선이었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변동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아TI 600% 상승했고요. 부산산업도 6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책주들은 변동성이 계속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아TI나 부산산업처럼 과거 문재인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뭐 아가방 컴퍼니나 그 다음에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처럼 이렇게 10배 이상짜리 종목이 터질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대아TI나 부산산업처럼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변동성이 나오지만 이렇게 상승폭이 적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대선 때 정상적인 정책주였던 이스타코,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이었죠. 이것도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책주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일단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책주들과 비슷한 흐름의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은 지지율을 보셔야 돼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무슨 정책, 공약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흐름 보세요.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이스타코도 이재명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10배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가 뭐 저출산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고요.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이 4대강이나 한번도 대우나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주들은 결국에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북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신석재
필두로 해서 종목들 반응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죠. 지역화폐. 뭐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코나이 흐름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대선이 이렇게 탄핵 선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코나이라든지 뭐 웹캡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강국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위원장을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 쪽이라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제가 봤을 때 이 뭐 김문수한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뭐 등등등 모든 후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뭐 AI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AI 그다음에 양자, 네, 뭐 이런 부분들 다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60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어떤 공약들이 시장에 반응을 하는지, 어떤 공약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셔야 되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 대북주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수익을 좀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정책주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조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장시하기 전에 제가 항상 뉴스 그 다음에 관련주들 정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방에서 매수 타점, 특히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공통점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급등주들 미리미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향성 또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이런 세력주 패턴과 그 다음에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이렇게 전자책도 일주일 동안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해서 대박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